요즘 한동훈 대표랑 소통을 잘 안 해서 그런데 한동훈 대표한테 말해주고 싶어요. 조국 자꾸 꼬시지 마라. 호동연대 가능성이 생기고 있고 조국이 벌써 오늘 네가 썼던데 내가 4월 15일경에 선택할 테니까 선택한 대로 오세요. 그래요. 그래서 안산으로 가면 그럼 어떡할 거야? 내가 그 기자들 취재도 좀 해보고 하니 안산갑은 조국으로 정리됐다. 군산을 가기에는 좀 부담이 되고. 창피하지 그거. 네, 조만간 결정을 하겠죠. 하겠는데 내가 봤을 때는 한동훈하고 조국이 앞에서 하는 얘기보다 뒤에서 하는 얘기가 더 솔직하고 재밌다. 법정고도 커튼콜 시작합니다. 오늘도 저희 철근 형님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속절없는 국민의힘 그리고 반등이 간절한 개혁신당. 오늘 이 주제를 일단 얘기해 볼게요. 거기는 좋게 이야기해주고 왜 우리는 아예 그냥 속절없는 걸로 끝내고 반등하려도 안 되는 개혁신당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둘 다 망했어. 처음부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니, 텐션 좋아. 텐션 처음부터 좋아. 너무 심하잖아. 한파절이었어요? 우리 그럼요. 아, 죄송합니다. 명작가가 써준 거 아니죠? 안 읽으려고 하다가 아까 형이 너무 빵빵 터지길래 제가 읽어봤어요.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최저치를 또 기록했잖아요. TK에서도 이제 민주당에 밀리거나 동률이거나 됐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속절없는 게 맞고요. 사실 이제 저도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이고 서울시당 수석부위원장이고 예전에 참 전략을 좌우했던 그런 사람이지만 사실은 좀 자포자기 심정 비슷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뭘 이야기를 해도 입만 아프다. 뭘 요구를 해도 내 맘만 쓰린다. 뭐 이런 거야. 다들 이제 뭐 저도 오늘 오면서도 이제 우리 당협위원장 몇 명 전화 오고 형 어디 놀러나 갑시다. 벌써 다들 포기. 이런 거예요. 차라리 놀러 가는 게 낫지 않겠냐는 자포자기 심정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 정도로 지금 백약이 무효다. 그리고 어차피 이 시기가 지나가야 된다. 뭐 이런 심정으로 다 있는 것 같아요. 형님 오늘따라 눈이 굉장히 촉촉하네요. 그러니까 뭐 제가 그래도 지역구 당협위원장이니까 야전 사령관인데 네. 지역을 떠날 수는 없으니 술만 먹는 거지. 송파에서. 네, 근데 속발 술 먹는 건 결국 또 선거운동이니까 중요하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다 인정을 하니까 그러니까. 진짜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게 뭐냐면 뭘 좀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뭐 그렇죠. 비판을 하든가 하지. 민주당 패널들 보면 끝까지 자기 민주당에 대해 문제 제기하면 아니라고 박박우기고 정말 그런데도 이렇게 민주당이 잘 나가니 참 내가 잘못 살고 있나 생각도 들고 우리는 우리 당에 대해서 비판하고 하면 그래 맞아 참 답답해 죽겠어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뭔가 세상이 잘못됐다 생각하면서 이제 술만 그렇죠. 드시는 거죠? 세상이 이게 악인들의 세상인가 보다. 우리 같은 선한 사람들은 적응하기 힘든 게 지금 세상이라는 생각도 들고 참 하여튼 뭐 시간을 죽이는 수밖에 없지. 그렇죠. 킬링 타임. 사실은 이제 당협위원장들이고 이제 지방선거 60일 정도 남았으면 정신이 없을 때거든. 없을 때죠. 그다음 근데 그게 뭔가 희망이 보이고 뭐 이길 수도 있겠다. 또는 약간의 가능성이라도 보여야 뭐가 좀 하고 싶은 게 생기잖아요. 근데 무슨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뭘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도부가 변화할 것 같지 않고 뭐 이런 상황이어서 내가 보기에는 다른 길은 없다. 그냥 눈으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결과 나올 때. 결과를 확인하고 정리하자. 아니 그런데도 장동혁 대표는 이제 지난주에 결의문도 내고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지지율이 더 떨어지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이제 경로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정말 저도 기사 보고 이 정신 승리를 하는구나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 저도 이제 장동혁 대표 비판하는 것도 입이 아파요. 뭐 해서 뭐해? 안 바뀌니까. 심지어는 이제 그 한동훈 대표는 뭐 쫓겨나서 밖에서 있고 당 안에서 그래도 개혁파로 열심히 하려고 했던 대안과 미래조차도 이미 손절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뭐 지금 이야기했습니다만 뭐 우여곡절 끝에 뭐 결의문 채택하고 뭐 일어서서 있고 그 생쇼를 했는데도 이 모양인데 뭐. 그런데 장 대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당이 계속 화합해야 되는데 자꾸 분란이 일으키고 갈등하니까 오히려 더 문제다. 이렇게 인식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자기는 뭔데요? 자기가 대표 아니야? 자기가 제3자 입장에서 관망자 입장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해결이 되냐고. 그다음에 그 결의문 얘기하는데 본인이 정말 진심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였냐고. 아무 행동하는 게 없잖아.
마지못해서 그냥 그렇게 진정성이 없었죠. 하는 식으로 해놓고 국민들이 그걸 모를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어떤 정치 행보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요. 내가 보기에는 빨리 문 닫아야 되는데 그나마 6월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때까지는 문을 안 닫고 있는 거예요. 문을 닫을지 말지는 지방선거 지나서 아이, 심각하게 고민을. 내가 보니까 국민들이 다 판단해 줄 거예요. 저도 그래서 사실은 끝까지 저는 보수 재건 또 우리 당을 고쳐 쓸 수 있다 생각을 했어요. 고쳐 써야 된다. 근데 요즘 고쳐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스멀스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포자기가 되는 거고, 그래 그럼 빨리 지방선거 보고 생각을 하자. 고쳐 쓸 수 없으면 이제 결단을 낼 수밖에 없죠. 아니, 그러니까 전환길 고성국당으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냐고요. 이게 백약이 무효인 게, 장동혁 대표는 자기도 열심히 하고 뭐 당에 단합이 안 돼서 지지율 떨어진다고 자기 한탄하는 모양인데, 그건 정신승리 자기 확신의 동굴에 빠져 있는 거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무슨 메시지를 발신하면 국민들이 귀담아 듣지를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뭐 사법악법 뭐 철회하라라고 주장을 하든, 뭐 대통령이 뭐 잘못했다고 뭐 돈 풀지 말라고 하든, 다 내용은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인데 장동혁이 떠들잖아요. 고개를 돌려. 이런 사정,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뭐. 아니, 그러니까 내라를 잘했다며. 아직도 그걸 왜 나한테 그래? 그당 당협위원장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메신저 자체를 그렇죠. 불신하니까 그럼요. 이제 국민들이 아무도 안 쳐다보는 거죠. 이걸 속된 말로 하면 메신저가 개판이니까 그런 거예요. 메신저가 개판이면 똑같잖아. 전두환이가 갑자기 나타나서 정치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국민의힘 이제 지방선거 후보들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빨간색 당 점포도 이제 안 입으려고 하고, 오세훈 시장은 이제 빨간 점포를 입고 싶다면서 제발 좀 바뀌라고 거의 읍수하고 있고. 왜 그렇게 당 그 후보들을 모르쇠로 하는 걸까요? 역대 나 이런 선거는 처음 봐요. 정말. 그러니까 선거 앞두고 당대표가 지방 일정이 하나도 없어요. 3월 달에 지방 일정을 하나도 못 했어. 하고 싶었을 거야. 근데 경기도 한번 가려고 그랬는데 예. 오지 말라 했겠지. 선거가 임박해지면 사실은 당대표나 당내 그 유명한 셀럽 그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유세장에 많이 가잖아요. 큰 힘이 되거든, 사실은. 그런데 오는 게 득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당 지도부를 안고 선거를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보기에는 경선 전까지는 어느 정도 그 거리를 두는 상태가 있겠지만 아마 끝나면 아예 별도의 선대위를 꾸려서 아예 당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서울시 선대위는 따로 꾸리겠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저도 서울시 소속 당협위원장이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공천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당대표 눈치를 보긴 보거든. 도장 찍어줘야 되잖아. 도장 찍어줘야 되니까. 도장 찍은 다음에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냥 이제 하고 싶은 대로 되거든요. 지금 공천이 한참 진행 중인데도 당대표가 지방 일정이 없다는 것은 공천 중에도 별로 안 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도장이나 찍어주세요. 이거야 지금. 이런 일은 별로 없어요. 아니 처음이라 얘기 나 처음 봐, 처음 봐.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는 지금 뭐 안 가는 데가 없어요. 뭐 경남 그래? 갔다가 뭐 대구 갔다가 뭐. 이재명 대통령도 여기저기 다니고 인기 좋대. 아, 왜 이렇게 인기가 좋은 거야? 아니 학교를 잘 나와서 그래. 갑자기 왕래 때 나온 또 철근 형이. 자, 근데 저는 지난주에 재밌는 얘기를 들은 게, 장동혁 대표 측의 뭐 인사가 뭐 이 상태면은 선거 지더라도 전당대회에 뭐 오세훈이 나오든 한동훈이 나오든 누가 되겠냐? 장동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제가 아까 고쳐 쓸 수 있냐 없냐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게 그런 지점이에요. 당대표가 사퇴를 안 할 수도 있다니까. 그렇죠. 사퇴를 안 하거나 이제 재신임을 묻거나 아니면 사퇴해도 또 나오거나, 그렇게 하면 오세훈이 나오든 유승민이 나오든 한동훈이 나와도 안 될 가능성이 심각하게 있는 것 같아. 그거는 지금 유노멀이에요 요새. 왜냐하면 주는 현실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충격의 정도가 달라요. 예를 들면 대구까지 치고 15대 1이 됐다. 그러면 그걸 받아든 당원들이나 이른바 보수 지지자들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선거 끝나면 야권은 정계 개편의 회오리로 들어갈 거고. 왜냐? 의원들이 자기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가만히 있는 거야. 자기 쫄병들 다 내보내고, 그거 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작 자기 선거가 오잖아. 그럼 자기가 다 죽게 생겼네. 당협위원장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들 선거 나가야 되는데, 나가나 마나 선거가 된다. 근데 시간은 좀 남아있다.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그거 맞는데 당 대표를
전당대회를 통해서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심각하게 그럼 나도 8월달 전당대회를 또 준비해야 되느냐, 또 돈을 몇 천만 원을 모아야 되느냐, 이 고민을 심각하게 하는 게 전당대회 나간들, 장동혁이 설마 사퇴를 한들, 장동혁 투, 누군가가 또 올라와서 그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그런 당이면 그 배지들도 또 2년 후에 선거를 준비하는 저 같은 사람들도 이 당에서는 희망이 없다. 이건 끝났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일단 당대표 그만두잖아요. 그럼 비대위가 생길 거고, 비대위가 이른바 짠물 당원이라고 생각하면 5대5로 하든 3대7로 하든 민심을 더 반영하겠다고 해서 결국 방향을 바꾸는 방식으로 가겠죠. 그런 정도의 결기도 없이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럼 그냥 문 닫으라니까. 그러니까 네. 그게 확인한 다음에 문 닫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비대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흉흉한 여기도 우리 당 소문 중에 하나는 장동혁 대표가 버티기는 힘들 것이다. 근데 결국 장동혁 대표는 이 윤어게인에 호랑이 등에 올라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호랑이가 얘를 내치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면 돼. 그 준비하고 있는 주도 세력이 언더 찐윤일 거라는 이야기예요. 아니 근데 제가 그러니까 언더 찐윤의 면면을 내가 너무 잘 아는데 그분들도 기본적으로 명분과 이런 게 다 있어야 돼요. 언더 찐윤은 그렇게 당을 장악해서 공천만 받으면 되는 사람들이야. 아니야 지금은 그 힘 자체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봐. 언더 찐윤이 장동혁을 세웠다는 게 다 드러날 거고, 그렇게 세워서 지방선거에 완패를 했는데 또 이렇게 간다? 안 돼. 그러니까 지방선거 완패가 충격이 크다 그러는데, 아니 김철규 총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아니 역대 이렇게 깨진 적 본 적이 그러니까 없거든. 지방선거보다 더 큰 충격이 계엄하고 대선 패배 아니야? 그렇게 당하고도 정신 못 차리고 유석열이 잘했다고 하는 놈들인데, 지방선거 참패 정도는 참패도 아니야. 이것도 김근식이나 한동훈이나 오세훈이나 너희들이 개개서 그렇다고 하고 끝난 넘어가요. 또 장동혁이가 물러난 다음에 비대위 구성 뻔할 거고, 그건 송원석이 구성하는 거예요. 비대위를 조정하는 건 또 언더 세력이 있을 거고, 그들이 또 만드는 룰과 그들이 주도하는 전당대회에 또 다른 인물이 나올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돼버리면 한동훈이 아니라 한동훈 할아버지가 나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이 와중에 이준석 대표하고 이제 장동혁 대표가 어제 30일 날에 회동했잖아요. 혹시 뭐 형님 들은 거 없어요? 들어본 거 없어? 내가 안 들었는데. 이준석 대표한테. 아니 근데 그 서해수요 날인가? 서해수원 네, 그날 가서 그 아마 유승민 전 대표한테도 그러고 이준석 대표한테도 뭐 식사나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한 것 같아. 그러니까 밥만 먹었나?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밥만 먹은 거야. 이준석 대표가 덜컥 뭐 합시다 이래버린 거지. 그래갖고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시간이 잡혔고, 뭐 답답한 것들을 좀 서로 얘기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장동혁 대표도 일정이 별로 없고, 이준석 대표도 일정이 별로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의례적인 비공개 만남 정도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알려지면서 하필 이 시기에 이제 양당 대표가 만나니까 뭐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뭐가 있으려면 총장 간의 사전 협의가 있어야 되고, 의제도 있고 합의할 만한 내용들이 다 정리가 돼서, 근데 이건 그냥 의례적인 만남이지 정책 회동이 아니다 이거죠. 예. 탑조탑으로 만나서 뭐 합당할게요 뭐 이런 거 발표하는 거 하지 않는 이상은 별 뉴스가 안 되는 거 그냥 같아. 밥만 먹은 거야. 진짜 저스트 밥만 먹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끝나고 밥이나 먹읍시다. 뭐 이런 거야. 오랜만에 봤는데 날씨도 좋고. 뭐 그런 거지 뭐.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국민의힘 위기에도 개혁신당이 뭔가 이렇게 좀 반사이익을 얻어야 되는데 글로도 또 안 가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제 그 보통 삼지대 정당을 해보면 그 사실 움직임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삼지대 정당은 선거에 임박해서 약간의 그 변화가 있죠. 큰 정당은 이제 보고 어디로 갈 거냐 이렇게 하고, 삼지대 정당은 옳은 말을 하긴 하는데 저 정말 믿을 만한 곳이냐, 믿음을 많이 못 주는 이런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세력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제 또 개혁신당 관련해서 이제 A상 물어보긴 했지만 편집은 될 거야. 뭐 이야기가 뭐 의미가 있겠어. 뭐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보수 전체의 괴멸이야. 근데 이 상황이 오기 전에 진짜 괴멸돼가지고 새로 이 무덤가에 새싹을 피웠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참에 개혁신당도 그렇고 우리 국민의힘도 그렇고 싸그리 망한 다음에 정말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제 지금 가장 핫플레이스가 된 게 대구잖아요. 결국 김부겸 전 총리가 그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대구가 국민의힘을 버려야 보수가 산다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대구까지 넘어갈까요? 근데 이제 김부겸 전 총리가 첫 일성이 전략이 좀 바뀐 것 같아. 밴드웨건과 언더독이라고 하면 적진에 뛰어들 때는 언더독 전략을 많이 쓰거든. 그래서 이게 추격하면서 마지막에 막판 역전 이건데 이거는 완전히 대세로 가는 전략을 썼어요. 대구 시민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버려야 된다. 라는 식으로 완전 전공법으로 내가 대세다. 맞습니다. 라는 걸로 이제 간 건데 이게 과연 먹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선 이게 너무 세다. 그리고 너무 위기감을 조장한다. 역결집이 나지 않을까. 국민의힘을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세다. 저도 그래서 김부겸 후보의 선거 전략은 초반에 잘못 짠 것 같아요. 이제 대구가 국민의힘을 버려야 보수 정당에 새로 환골탈퇴했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 듣고 이건 한동훈이 할 이야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김부겸 후보가 너무 앞서가는 거예요. 한동훈의 대구 출마를 개인적으로 반대했던 사람인데, 그다음에 주호영 의원의 무소속 출마를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김부겸의 저 워딩을 보고 주호영, 한동훈 흰옷 입고 진짜 돌아다니면서 국민의힘을 버리자, 국민의힘을 심판하자라고 휘젓고 다니면 나도 거기 가서 운동하고 싶어. 근데 그걸 해당해야 되니까 못해. 그러니까 그런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김부겸 선배가 내가 볼 때 전략을 잘못 짰고, 이렇게 하려면 이게 아니라 초반에는 역시 대구 민심을 제대로 알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할 말을 하는, 쓴소리를 하는 대구의 전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나는 이재명하고도 각을 세울 수 있다 라고 해야지. 제가 볼 때 옆에 참모가 아무도 없다 생각이 들고 너무 자신감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거기서 저는 주호영, 한동훈 연대의 가능성을 봤어요. 그러니까 형님이 얘기하신 게 말 그대로 요새 주한연대 또는 그렇죠. 호동연대라고 불리는 건데, 근데 형님 보시기에는 어때? 뭔가 바람이 일으킬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일단 출마 자체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진 컷오프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윤재욱이 추경호 다 같이 컷오프를 했으면 주호영이 힘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중진도 우리 대구에 삼선 이상이 다 날아가냐, 이건 부당하다 하면서 대표 선수로 주호영이 나오면 좀 얘기가 돼요. 근데 그걸 또 갈랐어요. 6선만 아웃, 3, 4선은 당내 스테이. 이렇게 만든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3자 구도가 되면 국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주호영이 3등이 돼버리고 김부겸이 돼버리잖아. 안정적으로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주호영이 배신자가 되는 거야. 근데 그 가능성이나 여러 상황을 봤을 때 대단히 위험한 그 선거인데 그 위험한 선거를 주호영이 하겠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맞아. 현실적으로 이게 성사가 되려면 김근식이 어차피 자포자기 심정이니까 하는 이야기야. 다 망했는데 뭐 겁날 게 어디 있어?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야. 그게 저는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주호영 부의장의 평소의 성정대로라면 그렇게 결심하기 쉽지 않지. 사람이 유순한 사람이고 관용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은데, 주호영도 6선에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주호영도 나는 그런 생각을 할 거라고 봐요. 그래도 정치 경력이 있는데 보수가 이렇게 망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에 희망이 있느냐? 없다. 그러면 내가 한동훈과 함께 무소속 연대에 바람을 불어서 대구에서부터 이 윤어겐을 심판해버리잖아요. 바람이 저는 확 불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정치 지도자도 되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야. 그 정도 고위험을 감수하고 배팅을 해야 바람이 불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고, 지지율이 막 TK에서도 떨어진다 그러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지 민주당 지지율이 팍 오르지는 않아요. 그냥 동률이 돼서 한 20 몇 % 정도 있는 거예요. 무당층으로 그냥 있는 거야. 이 무당층은 뭐냐? 국민의힘을 버려야 보수가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주호영, 한동훈이 돌아다니잖아요. 이름 있고. 그게 그럼 추경호가 나오고 뭐 누가 나온다 한들 그쪽에 사람이 몰릴 거예요. 몰리면 잘 보세요. 김부겸 선배가 이야기한 것처럼 대구는 3자든 4자든 막판에 가면 양자로 갑니다. 그럼 주호영, 한동훈 대 김부겸 되는 거예요. 아니까. 이깁니다. 이기면 바로 그걸로 새로 당 바꿉니다. 아니까 한동훈 파가 돼버린 거야. 그게 아니, 아니고 나 주호영 파래, 주호영 파. 아니 그게 아니고 형은 원외에 국회의원 한 번도 안 해봤잖아. 그러니까 자포자기하고 막 그 지르는데 거기는 6선이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해야 될 때야. 아름다운 마음을 그렇게 멋있게 해야지. 원해지만 한 방에 대통령 되는 사람도 있어. 그래. 그래서 망했지만. 그러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경우가 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대구로 나오는 건데 그렇죠. 지금 아직 한동훈 전 대표도 지금 뭐 부산에 나갈지 어디 갈지 못 정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형님 말씀하신 게 거물들은 사실 하이리스턴 감수해야 되는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못 정하고 있고 조국도 못 정하고 있고 또 두 분이 지금 신경전이 또 쏠쏠하대요. 보니까 보는 재미가. 요즘 한동훈 대표랑 소통을 잘 안 해서 그런데 한동훈 대표한테 말해주고 싶어요. 조국 자꾸 꼬시지 마라. 조국 들어와 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일단 호동연대 가능성이 생기고 있고 이제 곧 가처분 결과가 나오고 주호영 의장이 부의장이 무소속 출마만 하면 호동연대만큼 파괴력 있는 게 없어요. 아니 보수의 심장에 가서 보수를 살리기 위해서 국민의힘을 심판해 버린다는데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부산 갈 필요도 없고 또 하나 자꾸 조국을 건드리잖아요. 조국이 벌써 오늘 이가 썼던데 내가 4월 15일경에 선택할 테니까 선택한 대로 오세요. 그래요. 그래서 안산으로 가면 그럼 어떡할 거야? 내가 그 기자들 취재도 좀 해보고 하니 안산설이 유력해요. 군산을 가기에는 좀 부담이 되고. 창피하지 그거. 네. 조만간 결정을 하겠죠. 하겠는데 내가 봤을 때는 한동훈하고 조국이 둘 다 배짱이 세지 않아서 비껴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동훈하고 조국이 계속 이렇게 각을 세우는 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한동훈 입장에서는 그냥 부산에 가거나 그냥 대구에 가면 쉬운데 날로 먹는다는 비난이 있을까봐 조국이 나오는 데 가면 내가 조국을 이길 사람 나밖에 없다고 하는 거야. 그건 말이 돼. 그건 호동연대 가능성이 생기기 전이야. 그럼 호동연대라는 더 훨씬 명분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뭐하러 조국을 긁어요. 이러다가 주영 이제 안 나오면 그건 다음 커트콜에 새로 찍으면 되지 뭐. 아니 그게 아니고 또 부산으로 가? 그것도 안 돼. 나는 그래서 계속 영남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 경기지사도 지금 계속 구인난인데 결국 유승민 전 대표는 못 나올 것 같죠? 그리고 유 전 대표가 못 나오면은 전문 뭐 기업 경영인 출신을 뭐 이렇게 그게 양양자 아니요? 그게 양양자 아니냐? 그게 양양자예요? 삼성 임원 출신에 아니에요. 양양자는 접수한 지가 지금 몇 주가 지났는데 반도체 전문가 양도체 양양자 아니냐고. 내가 볼 때는 이번 지방선거에 의문의 일패를 당한 사람이 양양자야. 갑자기 양양자가 몸값이 툭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치인은 이렇게 촐랑촐랑 되면 안 돼. 김건식처럼 원해더라도 진중하게 대의 명분, 민심을 보고 진중하게 움직여서 하나님이 크게 쓸 때 한번 쓰는 거예요. 촐랑촐랑 되니까 양양자가 그야말로 함진규급이 돼버린 거야. 함진규급이. 함진규는 누구예요? 누구지도 몰라. 둘이 접수했어. 너무 우울한 얘기 하지 말고 이제 힘을 합칠 수 있는 민주당 얘기를 좀 넘어갈게요. 이제 또 민주당에서 지금 이제 한창 윤석열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그 사건 국정조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 하면서 이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현 검사와 이제 이화영 변호인, 서민석 변호사의 녹취록을 공개했어요. 이거 보셨죠? 예.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일단 서민석 이분이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진정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민석 변호사가 지금 청주시장 민주당 예비 후보예요. 그러니까 경선을 앞두고 자기가 주목도를 끌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일단 문제고, 두 번째는 그 녹취가 전체가 다 까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분 발췌해서 편집돼 있다. 이걸 갖고 판단하기 좀 어렵지만 이것만 들어보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제안을 먼저 했다며 변호사 측에서 정범을 해달라고. 정범을 하려면 주범이 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검사가 당연히 그 이재명이 주범이 돼야 된다고 얘기할 거 아니냐고. 이걸 가지고 검사한테 다 뒤집어 씌워서 조작을 했다는 식으로 몰으려고 하는 건데 이건 여론 조작이라고 봐요. 이 서 변호사라는 사람이 재밌는 게 왜 그러면 3년 전에 안 까고 지금 까냐고 그러니까 답이 뭔 줄 알아요? 내가 나이가 60이 다 돼가지고 자기 핸드폰에 있는 파일을 못 찾았었대.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그러니까 변명을 자기 스스로도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일주일 전에 갑자기 찾았었어요. 그렇게 됐던 거야. 그 경선을 앞두고.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의도뿐만 아니라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민주당은 또 그걸 얼른 낼름 잡아갖고 지금 난리를 치우고 있는데 나는 이런 말 하고 싶어요. 진짜 대통령 감옥 가기 싫어서 이게 난리 방구를 칠 거면 나 정말 그래. 우리 국민투표 해가지고 감옥 안 가는 걸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더 이상 나라 좀 시끄럽게 안 했으면 좋겠어.
아 그럼 감옥 가는 거 안 가는 게 뭔 상관 있어? 나라가 조용하면 나 차라리 낫지. 나 미쳐버리겠어 정말. 견제해야 될 국민의힘이 이 모양 이 꼴이니까 지그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개혁신당은 뭐 하고 있어 그럼? 유구무원인데 니나 나나 똑같아. 제가 어제 사실은 제가 그 국조특위위원 저녁에 이제 술을 먹었어요. 이 얘기를 그냥 제가 밥 먹었다 후에 자꾸 술 먹었다. 진짜 술 주정백인 줄 알아. 아니 저녁에 아, 저녁에 밥 먹지 뭐. 밥 먹으면 술이 자동으로 오는 거지. 알겠어요. 술 먹었다 그래. 그러니까 이 사고방식이 잘못된 거야. 알겠어요. 밥을 먹었는데 뭔가 이상하다, 좀 납득이 안 된다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이재명을 주범으로라고 한 그 워딩이 나온 걸로 끝나는 거래. 그리고 저한테는 법조계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국민의 시각으로 보라는 거야. 국민의 시각으로 보면 검사가 이재명을 주범으로 하겠다라는 것만으로도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잘 안 되긴 했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참 보세요. 내가 그래서 찾아봤어. 이게 이거만 있었어. 연어 술 파티에 난리도 있었지. 그래가지고 이재명이 대통령 된 다음에 법무부 TF팀 만들어서 조사 난리치고 했어요.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 심지어는 박상용이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박상용이하고 나도 저녁에 밥 먹었는데 자기를 한 번도 안 부르더라는 거야. 아 연어 술 파티를 이재명 정부로 바뀐 다음에 얼마나 눈알을 부라리고 뒤졌을 거야. 서울공원에서. 자기를 안 부르더라는 거야. 그래서 위함이 없어진 사건이야. 이번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국정조사 앞두고 여론용으로 이걸 막 이게 띄우려고 하는 거지. 기가 막힌 이야기지. 이건을 사실 키워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역량이 있으면 좀 키우면 이건 지방선거에 완전 대박이 날 수 있는 건인데 미안하지만 이 국힘이 안 되는 상황이라 여론전을 하면 민주당한테 밀릴 거라고.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검찰이 조작 기소했다는 식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뭔가의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이걸 계속 빌드업이야 빌드업. 이거를 지금 제1야당이나 야권에서 대응이 제대로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까 그 보기에. 메신저가 개판이니까. 안 돼. 장동혁이 나경원이 떠들면 뭐 할 거야? 아이고 저놈의 자식들 그거 놀리지.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춘석에서부터 시작해서 최민희 있었지, 장경태 있었지, 강선우 있었지, 김병기 있었지. 이 한 건 한 건이 완전 대박이 나는 건인데 대통령 지지율은 고공, 민주당 지지율은 2배.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그 감옥에 가기 두려움, 감옥에 가는 두려움 때문에 이 난리를 치면 깔끔하게 국민들한테 물어서 없게 해주자고. 셀프 사면하고 끝내고 아니면 정성호 장관 시켜서 검찰이 공소 기각하면 간단해. 제발 대한민국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리고 아까 잠깐 이제 안산갑 얘기 나왔는데 요새 지금 또 이제 국민의힘이 대구 가지고 머리가 아플 때 민주당에서는 좀 안산갑이 좀 화풀이 되는 분위기예요. 지금 대출 사기 등 혐의로 어쨌든 보궐선거의 원인이 된 장본인은 양문석 전 의원이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와달라고 하면서 좀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대통령도 인정한 뭐 분신, 뭐 측근 중에 측근이고 근데 거기다가 원조 친명인 김남국 대변인도 안산 뭐 간보는 중이고 또 친문 전해철 전 의원이 나온다고 하니까 과연 누구를 줄까? 근데 우리가 기껏 우리가 텐션을 올려놓으면 이렇게 무슨 기사 읽듯이 이거 가지고 쫙 이게 무슨 짓이야. 그거 안 해도 여기 들어와서 보는 사람은 지금 안산갑이 어떤 상황인지 앵커보다 더 잘 알아요. 친절하게 좀 설명을 해줘야 그걸 왜 설명을 해? 이게 유튜브인데. 고관여층이 아닌 사람도 기껏 딱 있다고. 올려놨더니 사기 대출 혐의로 나 정말 안 되겠다. 발언권 주지 말아야겠다. 내가 여의도에 돌아다니는 그 이제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 그러니까 꽤 유력자 그러니까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알려진 유력자 언론인들하고 이렇게 얘기 중에 안산갑에 대한 얘기를 한 걸 내가 전해드렸어요. 안산갑은 조국으로 정리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 양문석은 왜 그럼 김용을 얘기를 했을까? 당내 분위기를 보면 이게 김용을 공천하잖아요. 그럼 지금 2심까지 5년 받았는데 그럼. 대법원 판결만 남아있고 보석으로 나와 있는 사람한테 공천을 준다. 아무리 제1야당이 그 만만해 보여도 이런 공천을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요. 그럼 이게 지방선거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근데 양문석 왜 그런 거야? 사면 받아야지. 이재명한테 잘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사면 받아야지. 그게 김용한테 잘 보이는 거지. 아니, 이재명한테 잘 보이는 게 아니지. 김용한테 잘 보이는 게 이재명한테 잘 보이는 게 아니고 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김용이 나중에 청구할 거니까. 김용한테 잘 보인다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도 김용을 막 분위점 생각할 것 같아요? 진짜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의 지지율 유지하고 대통령이 일을 하는데 불편하거나 장애가 되는 사람은 누가 와도 그건 언제든지 쳐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알잖아요.
김용이 진짜 자기 자가 발전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저게. 그러니까 김용한테 안 주는 게 제가 볼 때는 100% 맞을 거고. 그리고 김남국은 그걸 아니까 조용히 로키로 지금 다니는 거야. 내가 김남국하고 월요일마다 같이 하는 프로가 있잖아요. 남국이가 애가 착하잖아. 겉으로 드러나는 건 논란이 많지만 걔한테 물어봐도 말을 절대 안 해. 당이 뭐 하라고 하면 그때 합니다. 이렇게만 하지. 그러니까 그건 지가 아는 거야. 그래서 저는 김용한테 가서도 안 되고 김용을 공천주로 아까 말 이야기했지만 우리 당이 몰락의 원인이었던 강서구청장 김태우 주는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 더한 거지. 더한 거야. 뭐가 달라 이게. 아니 김태우는 확정이라도 됐어. 그렇지. 거기는 더 심한 게 이제 잘렸는데 또 불러가지고 사면에서 또 보낸 거지. 보궐선거의 원인이 예. 된 사람한테 또 준 거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정청래 대표는 김용한테 공천을 줄까요? 그러니까 우리 이 질문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원하는 김용한테 공천을 줄까? 저는 대통령이 김용 원하지 않는다고 봐요. 형님은 어쨌든 만약에 조국당에서 조국 대표를 한다고 하면 못 가는 거네요. 그렇죠. 서로 이제 선거 연대를 한다는 전제 하에. 아, 내가 보기에는 전체를 다 연대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민주당하고 조국당하고. 그렇죠. 그럼 결국 조국 하나는 살려줄 거예요. 그렇죠. 예. 조국이 그거 해달라고 지금 삼보일비하고 난리를 피우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오늘 뭔가 주제를 돌고 돌았는데 국민의힘 할 때 형들 텐션이 훨씬 높고 민주당한테 세게 비판도 못하고 못해. 뭐. 인기가 저렇게 좋은데 뭘.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뵐 때는 조금 더 네. 해서 세월은 또 변하고 삼라만상은 또 변해요. 사필 기자 이재명 웃지 마세요. 자 마무리해야겠다. 오늘의 커튼콜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